더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좀 먼저 소개할게요. 배경 지식. 원자량이라는 개념인데요. 원자량. 원자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봐. 원자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이거 질량 잴 수 있겠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자를 이만큼 모아, 이만큼. 이따만큼 모아. 이따만큼 모아. 내가 특정한 어떤 개수만큼 이만큼 모읍니다. 이만큼 모아서 질량을 재면 질량 잴 수 있겠죠? 그래서 탄소 원자번호 몇 번? 탄소. 수엘리 제공탄이가 몇 번? 6번. 6번 탄소를 준비한 다음에 탄소 원자 한 개를 상상하면 눈에 안 보이겠죠? 이거를 이따만큼 모아. 이따만큼 모아서 질량을 실제로 재니까 봐봐. 이것부터 일단 원자 번호가 6번이죠. 우리가 배웠죠. 원자 번호가 6번이라는 말은 뭐가 6개 있다는 뜻입니까? 전자. 맞아, 전자. 또 좋아요. 모른다는 전제를 생각할게요. 원자 번호가 6번이라는 건 잘 들어. 가운데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원자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항상 뭐 해야 돼? 중성 이어향으로 모두 6개가 돌아야 한다? 전자도 6개가 돌아야 한다.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도. 그래서 전자도 6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이 바로 탄소라는 녀석의 모습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플러스가 양성이에요. 플러스의 성질 띈 게 6개 있다는 건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라는 것이 무려 몇 개 있다? 6개가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6개. 와우. 플러스 6개가 이렇게 뭉쳐있다는 뜻인데, 맞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맞아. 그 얘기야. 양성자 6개가 뭉쳐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양성자, 양성자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거를 약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힘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 중성자였습니다. 중성자가 최소 몇 개 있어요? 6개. 기억나죠, 이제? 그 중성자들이 여기에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껴있는 겁니다. 자, 이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1, 중성자 하나의 질량도 거의 1 흡사합니다. 여기는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들어있으므로 전체 질량이 얼마다? 12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치? 12개. 이 12라는 숫자가 뭐냐면, 그래서 12가 양성자의 개수 하고요.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값이 12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12라는 숫자를 질량을 표현하는 수다. 그래서 질량수라는 말을 씁니다. 질량수. 다시 말해서 원자번호 6번인 탄소는 양성자 6개 그리고 중성자 6개로 되어 있으므로 질량수가 얼마다? 12다. 그것을 어디다 쓴다?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질량수를 쓰는 위치가 저기에다가 질량수를 쓰는 거예요. 쌤, 전자도 6개 돌고 있잖아요. 얘는 질량을 차지하지 않나요?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서. 그죠? 이 녀석의 질량 하나가 1이라고 한다면 전자 하나의 질량은 얼마였어? 기억나? 183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굉장히 어쨌든 작아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뭐 한다? 무시한다.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정도로 매우 작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봐봐. 탄소 원자가 하나 있어요. 전자는 거의 질량을 차지하지 않죠. 그러므로 탄소 원자의 질량은 누가 차지한다? 원자 핵이 차지한다.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들어있습니다. 질량수가 얼마다? 12다. 10이다. 질량수 이제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예제 문제. 나는 질소야. 원자번호 7번이거든. 질량수 얼마인지 맞춰봐. 얼마? 14. 정답 14입니다. 14. 똑같아. 산소는요. 8번이야. 얼마? 16. 이렇게 되니까. 근데 완전 신기하게, 잘 들어. 완전 신기하게 탄소 원자를 이따만큼 모아가지고 질량을 재면 정확히 12g이 나와요. 이따만큼.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이따만큼 12g이 나오게 만드는 그따만큼의 개수를 그냥 들어만 나요. 이거 몇 개라고 하냐면요. 1몰개라고 불러줍니다. 몰이라는 의미야. 몰라도 돼요. 아는 게 난데 몰라도 돼요. 아니, 드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네. 몰라도 되고 이해하고 그래? 아니, 드립이요. 드립 알았어. 다음부터 쌤 혼자 몰래 할게요. 뭘 봐? 아, 이거 자꾸 뭐지? 뭘 잡고 이려고? 재밌네.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1몰개를 모으면 딱 12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완전 재밌게도 질소 원자를 또 1몰개 모으면 몇 g 나오게요? 14. 오! 이제 지셨네요. 산소 원자를 1몰개 모으면 몇 g 나오게요? 20. 이야, 맞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 이걸 가지고 뭘 잰다? 원자의 질량을 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한 거야. 자, 원자량을 약속하자. 원자의 질량을 약속할 때는 요 질량을 약속한 숫자 요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다? 12라고 씁니다. 원자의 질량 12. 1몰개 모았을 때의 질량을 그냥 원자의 질량으로 환산한 거야. 12. 그러면은 질소의 원자량 얼마? 14. 산소의 원자량 16입니다. 그냥 원자 번호를 알면 그것에 곱하기 2를 하면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근데 몇 번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원자 번호 10번까지만 이게 가능해. 예를 들어서 나는 나트륨이야. 원자 번호 11번이거든. 질량수 얼마인지 알아? 응? 원래 22여야 하잖아. 하지만 이게 23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치? 그래서 10번까지만 이 규칙이 적용이 되고요. 11번부터는 그래서 규칙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0번까지만 이런 규칙을 따른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완전 특이한 거.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거든요. 질량수가 얼마가요? 1. I. 2. 아니? 왜 갑자기 어디서 나와? 이제 아이가 아닌데 1에서 I 있어요. 1. 2. 3. 3. 4. 5. 왜? 정답은 1입니다. 5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봐봐.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이니까 뭐가 하나 있다? 양성자가 하나 있죠. 양성자 혼자 있는데 굳이 양성자끼리 밀어낼 게 없잖아. 중성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 그죠? 혼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전자 하나만 들고 있으니까 질량수 얼마? 그냥 1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예요. 그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일까요? 1입니다. 이걸 곱하기 2 하면 안 돼. 수소는 곱하기 2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원자량을 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 정말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보여줄게. 뭐가 쉬워진지 보여줄게요. 아니야. 이거 다 녹화하고 있어, 선생님.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 중이야. 어디서요? 아프리카 TV. 링크
링크 보내줄게요. 필요한 링크로 다시 강의 볼 수 있게 링크 보내줄 거야. 자,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 생성 반응. 우리 화학 반응식을 우리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 생성 반응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물의 화학식이 뭐냐면요. 불러봐. H2O잖아. 그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 원소가 뭐야? H하고 O가 되겠네. 수소하고 산소. 자연계에는 수소하고 산소가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H가 아니라 H2, O가 아니라 O2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끌어올 게 뭐야? H2와 O2를 끌어와야 돼. 오케이? H2와 O2를 끌어옵니다. 물 분자 만들 거야. 계속 맞춰볼게. 반응물에 수소 몇 개 있냐? 반응물에 수소가 2개 있죠. 생성물에 수소 2개 딱 맞네. 근데 반응물에 지금 산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생성물은 하나밖에 없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해? 수소를 2개라고? 여기 수소를 2개 만들고. 먼저 여기부터 맞춰야지. 산소가 안 맞으니까 여기다 2를 써야죠. 산소를 먼저 2개를 맞추고 수소가 4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붙여서 수소 4개를 만들어줍니다. 됐어? 이렇게 계속까지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수소를 몇 그램 준비하냐면, 자, 수소는 H2잖아. H1가 원자량이 1이었죠. 자, 참고로 써볼게요. 수소의 원자량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었습니다. 맞죠? 2개만 가지고 하면 되겠다. 됐죠? 그럼 H2는 수소 2개가 붙은 거니까 질량이 얼마일까? 2가 되겠죠? 2. 그걸 분자량이라 그래. 원자 2개가 붙은 걸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하기 때문에 분자량을 여기 2라고 써주면 됩니다. 분자량 2. 산소는 분자량이 얼마일까? 아니지, 16자리가 2개 붙어있습니다. 32가 되는 거예요. 32. 오케이? 이걸 그램으로 그대로 붙여볼게요. 자, 내가 수소를, 자, 실제야, 수소 기체를 2g을 준비합니다. 얘는 몇 g의 산소랑 반응을 할까? 그렇지, 32g의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럼 질량이 보존되는 법칙에 의해서 2g하고 32g 더하면 몇 g 돼야 돼? 34g 돼야겠죠? 실제 진짜로 34g 되는지 거꾸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 H2O잖아. 그치? 이거 분자량이 얼마일까? 분자량 얼마야? 36. 응? 봐봐. H가 2마리 있고요. 산소가 1마리 있죠? 산소 1마리 있죠? 이렇게 하겠다. 얘가 2g짜리, H2가 2g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2분자 있죠? 2분자 있으니까 여기 전체 여기는 4g 맞겠다. 소리. 4g이 맞고요. 더해진 값이 얼마 나와야 돼? 36g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 36g인지 맞춰보자는 거야. H2O 일단 분자량부터 구하면 H2O는 H2개, 산소 하나니까 H2니까 2g이죠? 산소 하나니까 몇 그램? 16g이죠? 합치면 18이죠? 18. 분자는 18인데 두 분자 있으니까 얼마? 36이 딱 맞네요. 그치? 이렇게. 자, 물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까? 네, 성립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자, 이걸 모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수소 분자가 이렇게 한 분자, 두 분자가 있습니다. 결합하네요. 누구랑? 산소 분자 한 분자와 결합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진다? 물 분자가 2개가 형성이 됩니다. 어디 갔어? 이렇게. 자, 수소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얼마였어?
1, 1, 1, 1이었죠? 산소 혼자 하나하나가 16, 16이었죠? 전체 질량의 합이 얼마야? 32에다가 4니까 36이지. 여기도 봐봐. 여기 1, 1, 1, 1, 16, 16. 쟤랑 어때요? 똑같죠? 전체 질량 얼마? 36. 이건 뭐야?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다? 원자가 사라진 게 없죠. 이 원자, 산소 원자 사라진 거 없죠. 중간에 그럼 추가된 거 있나요? 추가된 거? 어디서 누가 원자를 공급했나요? 없죠. 다시 말해서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므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도 보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달라진 건 뭐야? 달라진 거.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표현합니다. 자, 수소 분자, 산소 분자가 무슨 분자가 된 거야? 물 분자가 된 거야. 물 분자가. 물 분자가 된 겁니다.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을 뿐이고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러므로 질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의 전부입니다. 전부. 딴 거 없어. 전부. 자, 그럼 이제 PPT를 통해서 쌤이 보여줄게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이 어려운 원자량을 이해하다니. 가자. 자, 체크할게요.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이란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반응물,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생성물이죠.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표로 정리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모두 성립합니다. 방금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만나서 새로운 분자인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정말 화학 변화입니다. 뭐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지. 키워드 성질.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났지만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했죠.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그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어. 다 말로 하는데. 말로 합시다. 말하자. 자, 모두 성립합니다. 왜냐면 여기 나오죠? 원자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진 게 아니죠? 그냥 그 원자가 원자들끼리의 배치가 재배치되는 거예요. 재배. 원자가 재배열되는 것일 뿐입니다. 알겠어요? 나와있죠? 재배열된다라는 말이 이제 배열은 변한다. 그죠? 배열은 변하지만 분자의 종류 개수 일정하다. 여기는 원자의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총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 종류 변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들었던 게 물 분자가 생성되는 것들 예를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예를 들고 있네요. 봐봐. 화학변화. 과산화수소 17g이 분해되면 17g이 분해가 되고 있대요. 그때 물이 생성되고 산소가 생성될 겁니다. 근데 물이 만약에 9g 생성되었다면 산소는 몇 g 생성될 수밖에 없을까요?
8g이 생성될 수밖에 없겠네요. 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화학 변화죠.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분해돼서 산소와 물로 성질이 바뀌었으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 변화. 물 10g에다가 설탕 2g을 넣으면 설탕물이 몇 g 만들어져? 12g 만들어집니다. 너무 쉽죠? 이때 이거는 물리 변화라 그래, 화학 변화라 그래? 물리 변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분자의 종류가 변하잖아요. 같은 말이야.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성질의 변화가 없었다. 설탕의 성질 그대로 남아있고 물의 성질 그대로 남아있죠. 다른 물질로 변한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물리적 변화. 오케이?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응에서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1번 체크했네요. 2번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볼게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기억나나? 여기 화학식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할게요. 염화 나트륨하고 이거만 잠깐 염화 나트륨하고 질산은을 섞을 거야. 염화 나트륨과 질산을 섞을 거야. 염화 나트륨은 NaCl이라고 씁니다. 근데 뭔 용액? 수용액이죠. 물속에 녹여요. 어떻게 돼요?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화됩니다. Na는 어떻게? 1 플러스로 이온화되고요. Cl은 1 마이너스 이온화됩니다. 거기다 뭘 집어넣는다? 질산은. 은은 A식입니다. 질산은 NO3죠. 마찬가지로 무슨 액? 수용액. 전자를 주고받아서 얘는 전자를 하나 뿌리고요. 얘는 전자 하나를 받습니다. 둘을 섞었어. 이제 어떻게 될까? 플러스는 자기 짝을 버리고 다른 마이너스랑 결합합니다. 나쁘다고? 아까 했죠? 얘는 앙금 만들어 못 만들어? 절대 못 만들죠? 나트륨, 칼질 다 속하죠. 얘는 앙금이 아니야. 구경꾼입니다. 얘하고 얘가 만나서 앙금을 만들겠네요. 그죠? 어떤 앙금? AgCl이라는 앙금을 만들겠네요. 앙금을 아래 화살표 기호로 표시하죠? 그래서 문제, AgCl이라는 염화은이라는 앙금은 색깔이 뭘까요? 정답,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쟀더니 얼마 나왔어? 106.2 나왔죠. 반응을 막 시켜. 그랬더니 나트륨 얘랑 결합해 있죠. 그죠? 얘는 얘랑 결합해 있죠. 잘 들어. 밖으로 날아간 기체가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죠. 그 안에서 다 만들어져 있잖아. 날아간 기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겠죠. 확인해볼까? 두 용액을 섞어서 앙금을 만들어. 앙금 만든 걸 그대로 집어넣고서 봤더니 얼마야? 106.2. 똑같네요.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량이 왜 안 변하는지를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염화나트륨 노란색, 초록색 하나씩. 질산은 그러니까 질산 NO3에다가 Ag가 있는 겁니다. 써볼까? 얘가 염소가 더 크죠? NA가 여기 NaCl이고요. 얘가 은이고요. 얘가 NOOO, NO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트륨 하나, Cl 하나, Ag 하나, N 하나, O 3개. 자, 변화가 되고 나서 볼게요. 자, 나트륨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하나. 그 다음 Cl 여기 있네요. 하나. 그리고 Ag 어디 있어? Ag 누구죠? 얘가 Ag죠. 쏘리. 얘가 Ag죠. Ag 하나. 그 다음에 O 3개. 땅땅 여기 있네요. 질소 여기 있죠. 다 있네요.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네. 그러므로 질량은 당연히 보존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겁니다. 별거 없죠. 앞에서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을 성립한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실제로 진짜 질량이 똑같은 걸 이제 저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험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볼게요.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기체 발생 반응.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자, 이게 달걀 껍데기 보이죠? 묽은 염산 보이죠? 달걀 껍데기랑 묽은 염산을 지금 섞지 않고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달걀 껍데기에 질량이 있을 거고요. 염산의 질량이 있겠죠. 각각의 질량을 따로따로 놓고 측정했더니 얼마? 102.1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무슨 일을 하냐? 집기병을 확 뒤집어서 그럼 묽은 염산이 쏟아져 나오겠죠. 쏟아져 나오면서 달걀 껍데기랑 닿을 거 아니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달걀 껍데기가 녹는다. 지금 원한다면 녹는 거 맞아.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정답.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달걀 껍데기는 무슨 성분이다? 바로 여기는 탄산칼슘 성분입니다. 탄산칼슘 쓸 수 있어요. 탄산칼슘, 칼슘, Ca, 탄산, CO3입니다. 이거 CaCO3. 여기다가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 탄산 CO3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외우면 됩니다. CO3로부터 CO2가 발생된다라고 외워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될 테니까 여기 이제 뚜껑을 막아놨죠. 뚜껑을 막아놨으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 기체의 무게까지 함께 측정이 돼서 또 똑같이 102.1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라도 기체가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질량 보존 법칙이 맞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응 모형입니다. 반응 모형. 탄산칼슘 CaCO3니까 얘가 Ca겠네요. CA. 얘가 C고요. O가 되겠네요. 그죠? O가 3개고 C 하나, 칼슘 하나. HCl은 이거 H가 조그만 거 하나고요. Cl이죠. 두 분자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에 칼슘 하나, 탄소 하나, 산소 3개, 수소 2개, 염소 2개. 반응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염화칼슘 만들어지고 물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발생할 텐데 봐봐. 칼슘 어디 있어? 칼슘. 여기 있네요. 칼슘 하나, 탄소 하나 여기 있네요. 산소 3개. 3개 하나, 둘, 3개 여기 있네요. 다 쓰였죠? H 2개 여기 있네요. Cl 2개 여기 있네요. 다 있네. 원자의 배열 상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겠네요. 기체가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을 체크하세요. 닫힌 용기라고 합니다. 아프겠다. 닫힌 용기. 너무 재밌다. 발로는 너무 재밌다. 닫힌 용기. 붕대를 맞아주고 싶은 거예요. 닫힌 용기. 이게 재밌어. 선생님 너무 창피해서 앵글 아웃해서 얘기하고 앵글 아웃해서 다시 등장해서는 또 아닌 척해요. 진짜 닫혀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꽉 닫혀있어요. 절대로 기체가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열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려있으면 기체가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날아간 기체의 질량만큼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실제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아간 기체를 잡아다가 질량을 잴 수 있다면 당연히 질량이 보존되겠죠. 그죠? 네, 날아가 버리면 마치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측정되겠지만 그건 열려있기 때문인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다 모을 수 있다면 질량은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말인데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와인잔처럼 생겼지만 닫힌 용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닫힌 용기. 앵글아웃. 너무 용기 있으면 안 돼요. 닫힙니다.
네. brave, no brave,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닫혀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닫혀있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해도 도망갈 데가 없죠? 네. 질량은 보존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아직 태우기 전, 이 나무를 태우기 전이야. 나무의 질량과 요 산소의 질량을 다 더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의 질량을 10, 산소의 질량을 2라고 한다면 전체 16g이 나오겠죠? 그지? 근데 여기서 확 태우고 나서 보니까 쟤만 남았네. 쟤만 남고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 수증기가 발생된 모습입니다. 자, 연소라는 것은 반응물이 연소가 일어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되는 것을 연소라고요. 뭐랑 결합해서?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걸 딱 보고서 연소 반응이네 라고 일단 파악해야 되고요. 연소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닫혀 있다면 질량 당연히 보존되겠죠. 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완전 모양은 달라 보이죠. 제로나 까맣게 제로 변했으니까. 하지만 질량은 똑같다는 걸 확인하는 걸 양팔 저울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윗접시 저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윗접시 저울 또는 양팔 저울로 이 질량이 보존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글 아웃을 조심하세요. 자, 방금 봤던 걸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네요. 자, 산소. 이거는 열려있죠? 보이나요? 열려있습니다. 열려있어요. 자, 나무의 질량이 있고요. 나무의 질량을 추 2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의 질량을. 그래서 딱 수평을 맞춰놨는데, 이때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서 산소랑 결합시켜서 태워버립니다. 산소랑 결합하는가 싶더니, 좀 무거워지는가 싶더니,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확 날아가 버리잖아. 질량이 감소되겠죠. 확인해볼까? 오, 퉁. 오른쪽으로 퉁 넘어졌죠. 왜? 기체가 날아가면서 질량이 감소되었다는 뜻입니다. 퉁. 열려있기 때문에,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걸 열린 공간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닫힌 공간,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에서 실험할 수 있다면, 기울까 안 기울까? 기울지 않습니다. 일정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닫혀있는 공간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좀 특이한 예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도 연소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연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연소 태우는 거잖아. 태운다는 건 뭘 결합시키는 거다? 산소를 결합시키는 거지. 제가 강철솜입니다. 강철솜. 철이야, 철. 써볼게. 철은 Fe입니다. 철. 마치 우리 철수세미 알아? 철수세미? 철세미 같은 게 강철솜이에요. 거기다 불 붙이면 탑니다. 확 타요. 진짜 탑니다. 타는데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중요한 거. 탄다는 건 뭐랑 결합하는 거다?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산소랑 결합하면 나무 같은 경우는 산소랑 결합하면 바로 뭐가 날아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날아가잖아. 근데 강철솜은 Fe이니까 CO2가 생성될 수 있니 이게? 말도 안 돼요. C가 없잖아. C 없는 수박이에요. 앵글 아웃 잠깐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앵글 위에서 했어. 미친. 다시 한번. 수박 몰라. 수박만 하네. CO2 날아갈 수 없습니다. 맞나 인정? 네. 그리고 물이 날아갈 수 있나 이거? 아니요. H 어딨어? 없잖아. H 감기 걸렸나? 그렇군요. 걸렸구나.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 이거 안 만들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그냥 이게 결합한 형태로 Fe2O3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결합한 형태로.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게 산화철 3라는 물질인데 무거워집니다. 산소가 그냥 결합만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무거워져.
이해됩니까? 오히려 무거워서. 어떤 경우에? 열린 개인 경우에. 열려있는 공간에서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왜? 산소가 계속 밖에서 들어와서 결합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퉁 기운다는 거예요. 보입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건 이걸 말해서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요. 이걸 닫힌 공간에서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여기 질량이 뭐가 측정되는 거야? 철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이 모두 함께 측정되죠. 그래서 수평을 딱 맞춰놓은 거야. 근데 결합을 해. 결합하지만 외부에서 더 추가로 공급되는 산소가 없겠죠. 그때는 유지됩니다. 닫힌 공간이라면 유지될 거예요. 볼게요. 닫힌 공간에서는 반응 전후의 질량이 일정할 것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좋아요. 자, 이런 경우 열린 개일 때 오히려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더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배웠습니다. 밑에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퀴즈.